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는 시간이죠.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선생 잠깐만요. 자, 오늘은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자, 179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인데 어휘 중에 여러분들 무다라는 어휘가 있어요. 그죠? 무다 이거는 진짜 일상회화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어휘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손나코도 시다때 무다다요. 뭐야, 무다다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다는 헛됨, 쓸모 없음,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람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많이 우리 드라마에도 들릴 텐데 이 무다 요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파생을 해서 조금 더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몇 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다를 사용한 무다스카이라고 해요. 자, 쓰까 우라는 동사를 아시죠? 그건 뭐예요? 우리 사용하다, 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명사화 시켰습니다. 무다스카이에서 땡땡까지 같이 들어가요. 무다스카이 하면 무슨 뜻이냐? 낭비, 허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낭비하다, 무슨 낭비하다 할 때 그 낭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로히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회화에서는 좀 딱딱하니까 무다스카이라는 거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리를 붙여요. 다리를, 발을. 그래서 무다시라고 하면은 무다시, 쓸모없는 발걸음이라고 해서 헛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헛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다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다보네라고 해요. 땡땡, 호네가 원래는 뼈잖아요, 뼈. 그런데 여기서 땡땡까지 붙어요. 그래서 무다보네라고 하면 무슨 뜻? 헛쓰고라는 뜻입니다. 헛쓰고, 무다보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상 회화에서는 은근히 툭툭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무다까지만 알면 안 된다. 좀 더 파생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다보네 헛쓰고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시가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야기. 그런데 무다바나시라고 해서 여기서도 땡땡 붙어요. 무다바나시 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겠죠. 그냥 직역하면. 그러면 그것도 잡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잡담. 그래서 무다바나시, 잡담 이것도 기억하고. 물론 잡담이란 단어는 자스단이라고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스단이라고 잡담이라는 또 다른 단어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사실상 조금 이걸 일상생활에 쓸 일이 여러분들이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파생하는 게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메시예요. 메시는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들? 고항을 조금 이제 남성스럽게 투박하게 말하는 게 메시거든요. 밥이에요. 밥이란 뜻이에요. 고항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다메시라고 하면은 일도 하지 않고 먹는 밥, 도식이란 뜻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잠깐만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센세와는 매주 수요일 6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센세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세 번째 코너죠. 우선생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재는 61페이지고요. 잠깐만요. 오른쪽 위에 있네요. 오늘의 잠깐만요는 테마가 있습니다. 쿠비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쿠비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신체 관련 용어인데 아시는 분은 바로 떠오르시겠죠? 쿠비는 무슨 뜻이죠? 우리? 목이에요, 목. 그쵸? 목을 이제 쿠비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는 목은 그냥 목인 것 같은데, 안에 목구멍은 일본은 노도라고 해서 아예 단어가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노도예요. 발음도 다르고 전혀.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하시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쿠비, 목을 말하는 건데, 자, 이 목 쿠비를 그냥 목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또 이제 회화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목이에요. 모가지예요. 모가지, 고개란 뜻이죠. 고개. 그래서 쿠비오 타레루라고 하면은, 쿠비오 타레루 하면 목을 떨구다. 이렇게
떨구다. 타레루가 이제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니까 늘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다 할 때는 진짜 고개라고 써서 쿠비오 타레루 동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목인데, 목 진짜 목이지만 이렇게도 써요. 태쿠비는 모르겠어요. 태가 손인데 태쿠비는 팔목, 손목 이란 뜻으로 태쿠비. 그러면 발목은 뭐라고 할까요? 발목은 아시쿠비라고 합니다. 아시쿠비 뭐 이런 것들도, 요거는 진짜 목이라고 쓰여지는 게 아니죠. 추상적이잖아요. 좀 약간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활용은 뭐 파생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태쿠비랑 아시쿠비 정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목이 아니라 옷의 목 부분 있잖아요. 우리도 셔츠에 그 카라라고 하죠. 우린 카라라고 주로.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샤츠노 쿠비가 요고레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 셔츠 이렇게 여러분들 와이셔츠 입으면은 그 안에 그 목 주변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쿠비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츠노 쿠비가 요고레루 더럽혀지다 라고 썼지만 요고레 맛있다, 요고레다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더러워졌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쿠비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쿠비 진짜 목이 아니지만. 오케이.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이번에는 정말 목이랑은 상관이 없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연상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면직 해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 나 이렇게 됐잖아. 뭐 이렇게. 야, 쟤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야? 야, 쟤 잘라. 그런데 우리는 잘라 이렇게 제스처만 하지, 야, 목을 잘라 이렇게까지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야, 목 잘라 이렇게는 안 하고, 야, 그냥 잘라 이렇게 제스처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은 그거를 그냥 쿠비니 나루랑 쿠비오 스루라고 해서 목을 갖다가 씁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쿠비오 스루가 뭐냐면 진짜 제가 말한 야, 잘라 이 뜻이에요. 쿠비오 스루는 해고하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어떤 직업 그거를 자르다, 해고하다는 뜻이고, 쿠비니 나루는 이제 자동사 활용이겠죠? 잘리다는 뜻이죠. 나 해고됐어 할 때는 쿠비니 났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쿠비니 나루.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예문에 있었던 거, 제가 애타게 기다리다 라는 거, 요것도 일본은 우리도 우리말이랑 좀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도 약간 애타게 기다릴 때는 약간 추상적으로 약간 시적 약간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요? 목 빠지게 기다리다. 시적은 아닌가요? 목 빠지게 기다리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쿠비오 나가쿠 스루. 쿠비오 나가쿠 스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다는데 일본은 목이 늘어나도록, 목이 길어지도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말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런데 목이 빠지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시면 안 되겠죠?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쿠비오 나가쿠시테 맞대루 뭐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다는 쿠비오 나가쿠스루라고 스루 동사까지 같이 덩어리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우리 드라마 핵심 패턴을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우리 반복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그리고 잠깐만요 영상도 있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계속 자주 보시면서 입으로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러면 우센세아는 다음 주 수요일 또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센세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세 번째 코너죠. 여러분들 우센세의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재는 60페이지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문에서 아까 전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쵸?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냥 빨간은 아카인데 새빨간은 뭘까? 이렇게 우리가 또 강조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나 우소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 위에 설명 먼저 볼게요. 일부 명사, 이형용사, 나요용사의 앞에 마 또는 맛을 붙이면 더욱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접두어 전미어든 이렇게 앞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의미가 변하거나 품사가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오늘 맛 요게 참 진짜거든요. 그런데 요거만 제가 공통적인 걸로만 가져왔어요. 얘가 항상 이렇게 읽히는 건 아닙니다. 막낙하라고 해서 낙하가 가운데잖아요. 그런데 막낙하에서 응을 붙여서 막낙하면은 한가운데 얘는 또 응이 붙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맛하고 해서 초음이 들어가는 것만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새빨간, 빨간이 악한데 새빨간은 마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맛 아카가 아닙니다. 마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다카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마카 갑니다. 자 그런데 새하얀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맛시로 시로 이에서 시로가 이제 흰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맛시로 이렇게 새까만 마쿠로라고 하시면 돼요. 쿠로 이가 까맣탄데 이를 빼면 검정색이니까 마쿠로 새까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별표 3개 치시고 파란색이 우선 뭐예요? 파랗다. 아오이예요. 그쵸? 그러면 맛 아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맛 아오 그러니까 그래서 발음 자체가 변해버려요. 요런 것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일본 유형의 시험에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맛사오예요. 요거 기억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발음할 때 기억합니다. 맛사오 아오가 아니라 사오로 변한다. 맛사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새까만이었다면 이번에는 쿠라이에서 왔어요. 쿠라이는 이제 어둡다니까 이번에는 캄캄한이 되는 죠. 아주 암흑 같은 그런 깜깜한 요걸 뭐라고 한다? 맛쿠라라고 하시면 돼요. 막쿠로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키니 도우조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키니 그럼 무슨 뜻이요? 먼저 뭐 하세요 뭐 이래요. 사키니 도우조 사키니라는 게 이제 먼저라는 뜻이잖아요. 사키니 스트레시마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집에 가거나 그런 사키니인데 이거가 더 강조하면 마사키라고 해요. 마사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아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새까만 뭐 새빨간 이런 거는 좀 익숙한데 마사키? 제일 먼저는 이건 굳이 언제 쓰나요? 센세? 할 수도 있는데 드라마 보면은 예전에 이런 거가 있었어. 내가 말이야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무라상과 마사키니 키마시다요? 뭐 이런 식으로 기무라상과 마사키니 키마시다요?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왔다. 그냥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 강조죠. 마사키 뭐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면은 이제 쇼맨 정면도 세이맨이라고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어색합니다. 쇼맨인데 아주 바로 정면이요. 바로 이런 정면. 그쵸? 마쇼맨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마쇼맨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의 잠깐만요는 참 진짜 이 한자를 써서 맛이라고 이렇게 읽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파생을 한번 해봤는데 다양한 파생이 있지만 이 정도 오늘은 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입으로 한번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꿀팁과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우세세와는 매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또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세 번째 코너입니다. 세 번째 코너는 우세세의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쓰기아우라는 동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쓰기아우라는 동사가 있는데 쓰기아우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사귀다예요. 또는 교제하다. 뭐가? 남녀가 사귀다 교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아우
맞아요. 고백할 때 스키한테 그래나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쓰끼아오는 고백하다라는 그 사귀다라는 뉘앙스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친구랑 만약에 그냥 친구예요. 동성 친구 아니면은 뭐 선배랑 또는 뭐 스승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늘 하루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그 선배가 오케이 쓰게도 그래도 아리가또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스승님이 우상 뭐 또는 히짱 큐 쓰게도 그래도 아리가또네 맞다네 뭐 이러면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의미만 알면 무슨 소리야? 오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의리 뉘앙스예요. 의리. 그래서 행동을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나랑 이렇게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담소 뭐 재밌게 하루를 같이 보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해줘서 고마워. 이게 스키한테 그랬대 아리가또 이런 식으로 헤어질 때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 같이 쇼핑을 한다든가 친구 뭐 선물 살 걸 같이 구경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고맙다. 오늘 같이 나랑 이렇게 돌아다녀주고 같이 행동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어떻게? 쓰끼한테 그랬대? 아리가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끼아오가 이제 대표적인 의미는 이제 교제하다 사귀다지만 그거 말고도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함께 쇼핑이나 식사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상대에게 쿄 쓰끼한테 그랬대 아리가또네 라며 마지막 인사로 많이 쓰입니다. 라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도 혹시라도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오센세와는 다음 주 수요일 또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나상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센세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화를 할 때 꿀팁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 또 하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재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하지메와 하지메의 구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지금 음성으로만 들으면 하지메와 하지메의 구분이니까 뭐야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은근히 기초적이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들이 이걸 문장에서 파악하거나 라고 할 때 시험에서나 이럴 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메 이 첫 번째랑 또 뒤에도 하지메 첫 번째 둘 다 시작을 의미하는 뉘앙스는 맞죠. 그런데 자, 참고로 오늘의 예문에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사, 주교 하지메마시오까? 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오센세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교 하지메마시오까? 수업을 시작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하지메일까요? 두 번째 하지메일까요? 띠딩.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하지메라고 둘 다 읽었지만 뒤에 사실 하지메 니가 붙는 게 자연스러운 거는 순서상의 맨 처음을 나타냅니다. 순서, 시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까요? 순서가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죠? 수업의 시작이니까 순서상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하지메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의 시작 그러면 시고토노 하지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하지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상 경험상의 처음이에요. 경험상.
예를 들어서 하지메 때라고 해서 때형 활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메 때 이거를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처음으로요. 어떻게? 경험상 처음으로요. 그럼 이 한자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또 같은 거 처음으로 먹었어요. 하지메 때 타베마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한자로 두 개를 구분하지만 어려우신 분은 그냥 둘 다 히라가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 일본은 구분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뭐요? 하지메 때 타베마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경험상 처음으로 라는 이 나타내는 하지메 때 이 한자는 첫사랑. 자 첫사랑은 지금 여러분들 순서상 처음이 아니라 경험상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한자를 쓰는데 요거를 훈독으로 또 다른 읽기는 뭐라고 읽느냐? 하츠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제가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첫사랑은 처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츠코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츠코이라고 해요. 이때 한자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 두 번째에 이 한자를 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눈이 내리는 거야. 첫눈이에요. 올해의 첫눈. 이것도 하츠유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츠유키라고 해요. 그래서 하츠라고 해서 훈독으로 읽고 뒤에도 훈독으로 읽는 되게 독특해요. 음독이 아닙니다. 하츠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시면 일본의 문화 중에 이제 1월 1일 됐어. 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다 이제 신사를 가서 뭐예요? 참배를 하잖아요. 첫 참배. 맞아요? 매년 첫 참배를 뭐라고 하냐? 하츠모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츠모데라고 해서 하츠모데예요. 모데루라는 사실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배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붙여서 첫 참배에서 하츠모데라고 이 단어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화할 때는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복 연습, 예습, 복습 잊지 마시고 오센세와 함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오센세와는 다음 주 수요일 또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일본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여러분들의 일본어 어려워하시는데 조금 이제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교재 5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잠깐만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사람 인자 한자를 가져왔어요. 우리 사람 인자 이렇게 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음독, 훈독, 우리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음독, 훈독을 읽는 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뭐 돌연변이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사람을 지칭할 때 징으로 읽느냐, 닝으로 읽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한국인은 뭐라고 읽어요? 우리 한국어 징 이렇게 징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일본인 그러면 니혼진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런데 이게 닝으로 읽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 링. 그때도 이제 문제인데 뭐야. 아우 정말 까다로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시면 히토, 훈독은 또 히토야. 그쵸? 히토를 음독으로 읽을 때 징과 닝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닝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알아두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 제가 3가지 예를 넣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자, 이렇게 한자가 딱 있어. 그리고 한자를 읽을 수는 있었어. 관리인인데 징이야, 닝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을 우세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징이라는 이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빼고 관리라는 이 앞에 한자만 보고 수루라는 동사가 자연스럽게 붙으면 닝으로 읽으시면 돼요. 띠딩. 자, 보세요. 자, 그럼 관리 수루, 칸리 수루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거는 징이 아니라 보다 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칼리닝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칼리징 하면 뿌 틀린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칼리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부상자야. 근데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캐가 닝이라고 읽는데 사람 인자를 빼봐요. 그럼 캐가 스루. 이거는 한국식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일본에서는 오케이 됐어. 자연스러워. 캐가 스루는 부상을 입다라고 한국말로 하지만 스루 동사를 간다. 그래서 이것도 캐가 닝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캐가 닝 이렇게. 그러면 부상자가 되겠죠. 자,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인데 빈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빈보가 이제 궁핍함, 가난함이니까 가난한 사람은 빈보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럼 뭐야, 이거 스루를 붙이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빈보스루라고 해서 회화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친구들끼리도 사이키 왔다시 빈보 시대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빈보 시대로 가라. 근데 우리는 서로 회화하는 중에 나 가난해 뭐 이런 말은 진짜 가난해도 못하겠지만 좀 약간 못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되게 농담식으로 많이 해요. 나 지금 빈털털이 나 돈 없어 뭐 이런 말을 빈보 시대로 가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빈보 스루라는 스루 동사가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난한 사람 할 때 빈보닝이라고 해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빈보닝입니다. 빈보징 부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띠링. 자, 이거는 한자로 우선 읽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은 그러면 징으로 읽을까요? 닝으로 읽을까요? 띵. 뭐야 우리? 호쇼스루라는 수루 동사가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호쇼닝 이라고 읽는다. 다시 한번 호쇼닝 이라고 읽습니다. 자,皆さん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일본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좀 유익하고 꿀팁인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우센세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는 시간, 우센세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36페이지예요. 자, 3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끝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라고 돼 있고, 자, 오늘은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시냐 시나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시냐 시나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원래 형태는 우선 뭐냐면 시니와 시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시니와 시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자를 보시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우는 이제 죽다잖아요. 그쵸? 죽다인데 시니와 시나이 하면은 왠지 우리 느낌이 와. 뭔가 이제 일본어 조금 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뭐야? 죽지는 않아 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쵸? 시니와 시나이 맞습니다. 자, 우선 얘를 이제 다양하게 파생하기 위해서는 원래 형태의 구문을 알려드릴게요. 동사 마스형 플러스 조사와 시나이라는 형태로서 뭐뭇은 하지 않는다. 야, 죽진 않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했다고 죽진 않아. 막 이렇게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를 일본어로는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동사 마스형 플러스 와 시나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볼게요. 먹지는 않는다. 먹지는 않아. 타베와 시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타베와 시나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타베나이 하면은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아 이거지만 먹지는 않아. 회화는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그죠? 회화를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먹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 라고 할 때는 마스형 플러스 와 플러스 시나이로 가야 돼요. 시나이. 얘가 덩어리 형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베와 시나이, 먹지는 않아, 먹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하진 않아, 시와 시나이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와 시나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서 생소하다고 해서 뭐지? 이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지는 않는다, 읽지는 않는다, 요미와 시나이, 요미와 시나이. 요무가 이제 읽다잖아요. 책을 읽다 할 때. 근데 마스형 요무, 요무를 요미와 시나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갈 수는 없어. 이거는 가지는 않아. 이거는 갈 수는 없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해요. 밑에 참고로 보시면 이쿠는 쓸 때는 이거 마스형이 아닌 캐를 붙이는데 주의하세요. 얘만 또 돌연변이에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얘만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이케와 시나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를 이쿠와 시나이 이게 아니라 이케와 시나이, 이케와 시나이 가진 않아 라고, 또는 갈 순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케와 시나이, 갈 순 없어, 가진 않아.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센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일본어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잠깐만요, 시간. 우리 시니와 시나이, 시냐 시나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회화에서 쓰이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겁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우센세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 야, 하품하지 마. 엄마 하려고 그러는데 하품하면 되니? 뽀뽀. 뽀뽀.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본어 학습에 꿀팁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센세,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완전 뒷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오늘은 진짜 뒷부분이네요. 291페이지에 있는 잠깐만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9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잠깐만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어 회화를 하시다 보면 꼭 배우게 되는 뭐뭐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하기 힘들다요. 자, 그러면 기초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또 시험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뭐하기 힘들다 하면 나이나니 니쿠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속 방법을 또 기억하셔야죠. 어떻게? 동사의 맞성에 접속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딱딱해, 먹기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딱딱해,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먹기 힘들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동사의 맞성 플러스 니쿠이니까 타베니쿠이 라고 할 수 있죠. 타베니쿠이 맞네요. 그쵸? 또는 의자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앉아있기 힘들어 라고 하면 동사 앉다가 뭐예요? 우리 수아루. 그래서 마스형은 수아리 니쿠이. 다시 한번 수아리 니쿠이 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용법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석은 한국말은 똑같아. 뭐뭐하기 힘들어, 뭐뭐하기 곤란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온 게 이 교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니나니 가타이예요. 가타이도 근데 해석은 똑같이 뭐뭐하기 곤란하다, 뭐뭐하기 힘들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선 구별을 좀 해드리면, 니쿠이는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가 딱딱하거나 질기거나 의자가 너무 불편하거나 라는 외부적이라면, 가타이는 몸하기 힘들다지만 약간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좀 약간 실현되기 곤란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타이를 쓰시는 경우는 약간 동사나 단어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나니나니 가타이는 뭐뭐하기 실현하기 힘들다, 곤란하다 라는 뜻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와스레가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스레가타이, 와스레로는 있다죠. 근데 잊기 힘들다. 내부적인 요인. 맞죠? 약간 감정도 좀 들어가고, 그죠? 와스레가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가타이, 버리기 어렵다. 버리기 힘들다. 아, 이거, 우선생 이건 뭐죠? 이거 내부적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가타이를 많이 쓰는 게,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간직한 물건이나 좀 추억이 있는 물건들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기 힘들다. 스테가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스테가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니쿠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좀 약간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쓰기 어렵다 하면 쓰카이 니쿠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쓰카이 니쿠이.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또 나오네요. 먹기 어렵다. 타베 니쿠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사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선생가 추가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나이나니 드라이라는 게 있어요. 쓰라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회화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의미는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쓰라이가 뭐예요? 괴롭다, 힘들다니까. 근데 얘 니쿠이나 이 가타이처럼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동사 맞성 플러스 쓰라이가 아니라 쓰에다 땡땡 붙어서 쓰라이라고 타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 이거야말로 물리적인 건 절대 쓸 수 없어요. 물리적인 건 절대 쓸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심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이나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니쿠이보다는 곤란한 정도가 더 세면서 감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타베 니쿠이라고 했잖아요. 먹기 힘들어, 너무 딱딱해, 뭐 이렇게 말했다면 타베 즈라이라고 해보세요. 타베 즈라이라고 하면 약간 식도에 문제가 있거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먹기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즈라이.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면서 우리말로는 의미가 똑같거든요. 뭐뭐하기 힘들다, 뭐뭐하기 어렵다 라는 의미지만 구분을 정확히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도 혹시라도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러면 우센세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일본어에 관련 꿀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센세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72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잠깐만요 라고 되어 있고 카이모노 관련 어휘라고 되어 있어요. 저 카이모노 관련 어휘, 카이모노는 이제 쇼핑 또는 장보기도 되고 다방면에 쓰여요. 그냥 물건을 사는 행위는 모두 카이모노다 라고 해서 뭐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든가 아니면 슈퍼에 가서 파를 하나 사는 것도 카이모노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 카이모노 할 때 좀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게키야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게키야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어로 이제 저렴하다, 싸다가 야스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게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앞에 게키야마, 뭐 게키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이 게키가 붙으면 그 상태가 좀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키야스는 뭐다? 싼 게 아니라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폭탄 세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게키야스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것 좀 보다가 이제 충동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충동 구매는 일본어로 쇼도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쇼도가 이제 충동인데 카이에다 땡땡 붙어서 쇼도가이를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큰 쇼핑몰이나 이제 마트 가면은 쇼핑 카트가 있죠. 카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말이랑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쇼핑구 카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쇼핑구 카토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격표 요걸 한번 볼게요. 가격표. 자, 가격이 우선 뭐예요? 단어로 가격은 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내당이라고 하는데 가격표는 뭐다? 네후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네후다라고 해요. 후다가 뭐냐면 후다는 원래 표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표니까 네후다. 그럼 만약에 이름표다. 우센세 하면서 이렇게 붙는 이름표는 나후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후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 이렇게 파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격표 네후다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환불입니다. 환불이라는 단어. 돈을 지불하다는 거는 이제 하라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불한 걸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도스까지 붙어서 하라이 모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명사죠. 근데 이제 환불하다라는 동사를 쓸 거면 어떻게? 하라이 모도스라는 동사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불 명사는 하라이 모도시 이렇게 훈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가전제품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거를 전자기기 같은 거 사면 이제 보증서가 꼭 필요하겠죠. 자, 보증서를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 호쇼쇼라고 합니다. 호쇼쇼라고 해서 가운데 쇼가 길어요. 요것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장음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호쇼쇼라고 한다. 보증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는 너무 쉽네요. 그죠? 할인.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이죠. 그래서 와리비끼라고 하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와리비끼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포장해주세요인데 일본에서 그 선물 같은 거를 간단한 거 이렇게 살 때 누구를 이제 줄 거니까 포장해주세요. 이거는 선물용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포장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냥 간편하게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라프 시테 쿠다사이 라고 하더라고요. 라프가 이제 싸다란 뜻이잖아요. 저 싸다인데 그게 이제 포장하다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어서 라프 시테 쿠다사이. 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오센세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미나상 일본의 꿀팁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센세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4페이지입니다. 좀 앞쪽으로 할게요. 6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잠깐만요에 좀 약간 문화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지만 아주 중요한 일본의 특징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본어 관련 시험에서도 예문이든 뭐든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보시면 일본에서는 연말에 연하장을 보내듯이 여름에도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 겸 엽서나 카드를 보냅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그해 말에, 그쵸,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연하장 보내는 거는 우리도 흔하게 있지만, 여름에 안부 인사를 굳이 따로 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연하장 보내는 것만큼이나 일본은 이것도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일본은 여름이 너무 더워요. 특히 도쿄 이제 사시는 분, 혹시라도 이제 유학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의 더위는 더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눈도 거의 안 오죠. 영하로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덥습니다. 지역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엽서에 여름 문안 인사요. 여름은 이렇게 더운데 잘 보내십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대표적인 인사 문구가 뭐냐면 쇼츠 오미마이 모시아게마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교재에 있죠. 복중에 문안 인사 드립니다 라고 해서 유난히도 더운 일본의 여름에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교재는 이제 간략하게만 제가 대표 문구만 넣어놨는데 조금 더 우리 요센세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오미마이노 아이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무조건 이 문구를 하셔야 돼요. 제일 크게 쇼츠 오미마이 모시아게마스 라고 해서 무난 인사. 이 멘트가 포인트인 거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좀 약간 참고 보시면 쿠텐이라고 해서 일본말로 쿠텐은 마침표를 뜻해요. 우리는 마침표를 점으로 찍잖아요. 근데 일본은 땡그라미를 찍는 거 아시죠? 그런데 쿠텐와 카카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쇼츠 오미마이 모시아게마스 하고 마침표를 찍지 말래요. 이거는 찍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 위에 2번이라고 돼 있고 지코노 아이사스가라 하지마루 슈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코노 아이사스는 뭐냐면 계절 인사예요. 계절 인사. 그래서 계절 인사부터 시작되는 주문이죠. 그래서 문장 속에 주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절 인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무난 인사 대표로 쇼츠 오미마이 모시아게마스라고 했으니까 여름 무난 인사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는 무스비노 아이사스라고 되어 있죠.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스비노 아이사스는 이제 끝맺음의 인사입니다. 무스비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4번 보시면 히스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쓰는 부분이죠. 자, 히스케는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는 아주 세세하게 뭐 며칠까지 쓰지는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몇 월까지만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은 이렇게 요거가키가 아니라 옆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하는 타테가키잖아요. 그럴 때는 번호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호로 쓰지 않고 한자로 기입해야 보기도 편하다. 그래서 한자로 기입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 쇼츠 오미마이 여름 안부 엽서 쓰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돼서 날씨가 아침 저녁은 벌써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름의 문화를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계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센세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